들어가.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재 방송 팬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또 한 주간 편안히 잘 쉬었습니까? 자,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국민혁명당에 있을 때 김경재 후보님의 그 연설문을 써드리고 공약을 만들어드리고 했습니다. 김경재 후보님께서 처음에 이제 대선 주자로 나오셨을 때 제가 그런 작업을 했고, 그리고 갑자기 김경재 후보님에서 고영일 후보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고영일 후보의 연설문을 써주고 공약을 제가 또 뭐 만들어주고 뭐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고영일 후보님이 또 중도 사퇴하시는 바람에 이게 할 일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 고구려의 재상 우리 을파소라고 있습니다. 을파소 그 재상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이 있으면 나가고 일이 없으면은 물러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는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이거 참 어이가 없다 그러고 있었는데, 김경재 후보님이 내가 끝까지 갈 거니까 좀 도와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가시면은, 안 될 거 아는데, 아파트까지 내놓으시고, 돈 쓰시고, 굳이 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죄도 없는데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 기무사 직원들을 몇백 명을 구속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사법 질서, 뿐만 아니라 이제 안보를 파괴한 주범인데, 이 사람한테 야, 대국민 사죄하라고 말 한마디 안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완전히 사라진다.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이 자손들한테 부끄러운 세대로 남게 될 거다. 내가 민주화를 위해 가지고 이게 내가 뭐 몇십 년을 고생을 하고 했는데, 해외 망명 생활도 16년 동안 하고 했는데, 내가 이 말 한마디를 못한다고 하면은 되겠나, 자손들한테 뭘 남기겠나,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끝까지 가야지 부정선거 감시단 몇천 명을 또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바로잡아지고 이 또 부정선거가 이제 뭐 없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제동이 걸리면은 대한민국이 바로 가니까, 그러면은 조금이나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실추된 명예도 좀 회복하고 그런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김경재 후보님 캠프에서 이제 연설문도 써드리고 또 뭐 공약도 만들어드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제가 탈퇴를 했습니다.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왜 국민혁명당에 있다가 여기 와서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꾸 무슨 배신자니 뭐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적도 없고요, 대한민국을 배신한 적도 없습니다. 예. 근데 자꾸 이제 사람한테 충성하라고 강요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자꾸 욕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아이 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 같이 대한민국이 통일 한국이 되고 만주수복까지 가는데,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는데 다 같은 길을 가는 분들입니다. 가다 보면은 등산로가 조금 달라질 수 있고 하니까는 너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욕을 하지 마시고 비난도 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게 이상한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사전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미국의 패권 전략과 한반도 통일 과정, 뭐 이런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 30년사를 지금 영화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건국 기념일에 맞춰서 상영할 예정으로 지금 미국 하와이에서 제작이 되고 있는데, 약 7만 불, 한 9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한 2, 3천만 원을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여러분께서 십실반으로 후원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 엔딩 크레딧이라 하죠. 그 영화 끝나고 마지막에 이름 올라갈 때 최소 10,000원 이상 후원하신 분들의 이름을 같이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50,000원 이제 후원했습니다. 영화 후원 계좌번호는요. 국민은행 예금주 건국 이념 보급회 411-401-01-234900. 우리가 이런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후세들한테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좌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영화를 만드는데 보수는 이런 작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갈게요. 자,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 오늘은 제가 우크라이나가 뭐 잘했니, 뭐 러시아가 잘했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 미국의 패권 전략 관점에서 한번 보자. 그런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미국의 패권 전략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이라는 이 책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2018년 이게 3월 달에 나왔나 아마 그럴 겁니다. 이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조지 프리드만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또 다른 데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은 2030년 이전에 통일될 것이며 2040년경에 만주는 통일 한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내가 그때 한 90 정도 되는데 뭐 그걸 보고 싶다 뭐 그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 책의 이제 기본적인 골자를 보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독일과 일본과 러시아가 결합하는 거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독일의 경제력 그리고 그 독일의 기술력 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의 에너지 이게 뭉치고 반미 정서가 확산되면 소련이 부활할 수가 있다. 서쪽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또 동쪽에서는 일본의 경제력과 일본의 군사력, 기술력 그리고 러시아의 에너지가 뭉쳐지고 반미 정서가 확산되면은 동쪽에서도 이 소련이 부활할 수가 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은 반미입니다. 반미. 왜냐하면 그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 그런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친미를 해도 뒤에서는 끊임없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갖은 꼼수를 부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신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란과 러시아가 이 에너지로 뭉치고 또 반미 정서로 뭉치면은 이게 곤란해지니까 이거를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미국의 패권 전략 핵심이고 이 책에 보면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은 일본하고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중국을 견제한다고 일본의 해군력이 너무 커져버리면은 그럼 나중에 그 미국이 쇠퇴했을 때 미국하고 일본하고 충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서태평양 국가 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예.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 좋은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자, 폴란드하고 루마니아에 보면요. 이지스 어쇼라고 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들어가 있고 미국의 군사 기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독일하고 러시아 사이에 폴란드, 루마니아에다가 미군을 배치해 가지고 장벽을 쳐버린 거죠. 그 독일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그 결합하는 거를 이제 막고 그리고 중동에서는 그 미군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중동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시리아나 뭐 여러 가지 반군들 있죠. 그런 테러리스트들 그냥 걔들 알아서 정리하는 거고 여차하면 이란도 폭격을 하고 뭐 폭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중동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한테 맡기고 미국은 손을 뗀 겁니다. 그러면 이란하고 러시아가 이제 뭉치는 거는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국가들이 지금 대러시아 제재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러시아의 가스나 기름을 사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게 사실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산 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 LNG, LPG 뭐 뿐만 아니라 유조선 등 발주가 나오겠죠. 그러면 한국의 조선 산업이 향후 뭐 한 10년 정도 뭐 그 이상 화랑이 될 건데 배를 주문하고 인도 받기까지 한 2,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러시아산 가스를 쓰더라도
미국산 가스를 갖고 오기 위해서 한국산 배들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향후 2, 3년 후부터는 러시아의 가스 소비량, 가스 수입량을 점점 줄어 나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원전입니다. 원전.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뜬금없이 소형 원전 개발에 이렇게 나섰는데 미국이 지금 소형 원전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기술 개발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건설하려면 이게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싸게, 저렴하게 이 원전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APR 1400이라는 이 원전은 미국의 원자력 협회에서도 안전성 검사를 다 통과했고 유럽의 그 원자력 안전 협회에서도 검사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에 다 수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이 한미 원자력 수출 컨소시엄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유럽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시장에 아마 진출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에너지 패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5G와 전기에너지입니다. 전기에너지 핵심은 뭡니까? 원전이죠. 그러면 한국산 원전을 미국이 기획하고 영업하고 그리고 금융 조달 이런 것들 책임해주고 책을 맡아주고 한국이 기술적인 부분 건설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유럽의 이 원전 시장을 석권을 해서 한국과 미국이 각자 알아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핵에너지만 통제를 하면 되니까 유럽은 미국산 이 화석 에너지도 샀어야 되고 미국이 핵연료를 통제하는 한국산 원전을 샀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전기에너지 패권을 미국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가 사실상 미국한테 종속이 되다 보니까 유럽은 이 친미 국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이제 군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독일이 130조를 투자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유럽에 진출하는 무기를 수출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이 유럽, EU 특히 독일이 으르렁거리고 갈등이 지속되면은 독일하고 러시아가 뭉치는 걸 막아야 된다는 미국의 그런 국제 전략 패권 전략은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일본과 평화 조약을 협상하는 걸 중단했다. 그 북방 4개 도서 반환하는 협상 이런 것들을 다 중단했다. 사실상 그 일본을 적성 국가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극동함대가 일본 근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가 뭉치는 거를 또 막아내는 그러한 미국의 패권 전략도 하나가 이제 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중간에 두고 이란, 일본, 독일이 러시아와 뭉치는 거를 막아야 된다는 게 조지 프리드만의 2018년도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다 달성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누가 이기는가, 누가 지는가,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고, 그거는 지금 미국의 패권 전략 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돼버렸습니다. 예.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또 나중에 또 따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자, 중국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중국을 해체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우리는 모른 척 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자꾸 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막아주겠다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침공하면 침공하는 거지. 이런 뉘앙스를 주면서 이 지금 시진핑이가 3년임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외부의 이런 대만을 흡수 통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대만 해협의 특징을 보면요. 여기 강한 조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이 충돌하는 곳이 돼 가지고 여기가 항상 일기불순입니다. 제가 지도에 빨간 동그라미 쳐 놓은데 여기가 대만 해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배를 타고 이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잘 알고 있는데 일기불순, 여름에는 태풍,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이 대만 산맥에 맞고 튕겨져 나오면서 여기가 소용돌이가 쳐버립니다. 그냥 1년 내내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해병대가 상륙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대만은 초음속 대한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또 뭐 최근에는 미국제 전투기 뭐 전차 등 무기를 많이 수입을 했고 미사일도 많이 또 수입을 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진핑이가 자기의 그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했다가는 이거 대만을 먹지도 못하고 그냥 우크라이나처럼 뭐 지리멸렬하게 계속 이렇게 전투기도 격추가 되고 함정도 깨지고 뭐 전쟁을 안 하니만 못한 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TSMC 대만 업체입니다. TSMC의 반도체 중국 수출이 중단이 되겠죠. 아무래도 적성국이니까 중국 수출을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중국의 전기전자 업체들, 뭐 군수업체들, 뭐 반도체가 안 들어오면 뭐 주가 폭락하는 거고 뭐 다 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은행 줄도산, 중국의 부동산 뭐 버블 경기 폭삭 망하고 그럼 중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일본은 또 군비 증강을 하게 될 거고요. 군비 증강을 하게 되면은 한국은 해군 함정이나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1년 반밖에 안 걸립니다. 현대, 대우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찍어내면은 10년 이내에 정말 수십 척의 잠수함과 함정이 나오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하면은 중국이 숨을 못 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산 뭐 전투기나 이런 뭐 대잠 초계기나 이런 것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이 중동에서 원유나 가스를 갖고 오는 거를 알래스카산 원유나 가스로 대체하는 비율이 높아질 겁니다. 지금도 한국은 알래스카에서 가스나 기름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대만 침공 시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밀고 올라가서 흡수 통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우리는 뭐 시나리오를 써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SMC가 미국에서 2024년부터 이제 반도체를 양산을 하고 미국 내 공장을 한 곳에서 6곳에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기는 작업들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삼성이나 SK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내고 하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TSMC가 만드는 반도체 대부분이 중국으로 안 가고 미국으로 가겠죠. 미국이 가져가겠죠. 그러면 미국의 산업들이 이제 뭐 성장하게 될 거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으로 또 공장을 이전하게 될 거고 뭐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영향들이 뭐 발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제조업이 이제 폭삭 내려앉을 경우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한반도나 미국으로 이제 대거 이전을 하고 그리고 원전 시장, 조선, 5G, 전기전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 제품들이 퇴출되고 한국 기업들이 석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한국의 경제력이 커지겠죠. 그리고 중국의 인공위성들이 아마 추락을 하게 될 건데 인공위성은 3, 4년에 한 번 걸로 추락을 하고 또 새로운 거 쏴서 올려주고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고 최첨단 기술이 공급이 안 되고 하면은 인공위성을 못 쏘고 그러면은 정찰 위성이라든지 GPS 위성, 독자적인 GPS 위성이 없으면은 중국의 미사일, 함정, 전투기는 가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제로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북 삼성, 산동반도가 통일한국의 영향권을 빨려들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의 경제력이 더 커지면 알래스카산 가스나 원유를 더 많이 사오게 되고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미국산 식량 및 원자재를 한국이 더 많이 사들이게 되겠죠. 그리고 일본의 공장들은 남한이나 북한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일본 본토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생길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진, 화산 등으로 이 국가 기능이 거의 지금 마비되고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한국한테는 이 가면 갈수록 이 좋은 영향이 생기고 아마 유럽도 삼성이 가서 5G 시장을 거의 독점을 할 건데 삼성을 보면은 삼성의 이 지분 구조가 60에서 한 70% 정도가 거의 대부분 외지인, 그중에서 미국 기업, 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미국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되면 이 유럽의 5G 시장, 그리고 원전 시장, 뭐 에너지 시장을 사실상 미국이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러니까 삼성을 앞세우고 한국 기업들을 앞세워가지고 한국 기업들의 이 주식에 또 상당 부분 미국 업체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을 내세워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하고 미국은 뭐, 지분, 배당금 받아가고 뭐 아마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이 화성 17형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실패를 해서 그 파편이 뭐 평양 상공에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폭발한 건지 미국이 요격을 한 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발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뭐 전자파를 쏴가지고 뭐 격추시키는 뭐 그러한 기술도 있고 미사일을 쏴서 만드는 기술도 있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게 격추가 됐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입 다물고 있으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요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한미연합군의 움직임을 보시면 3월 18일 날 미 항모전단이 서해 진입해서 이 장거리 폭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4일에는 그 미 그린벨의 특수전 특수부대가 포천에서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전시물자들이 전차, 장갑차, 유류, 탄약 등등 너무 많은 장비들이 2월 말에 한반도에 들어왔고 이미 전방에서 이 유류 배급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 부사령관이 방한을 하고 갔고 미 특수전 사령관이 UDT 사령부를 방문하고 한국에서는 지금 한미연합군이 대대급 그러니까 이 소규모 부대는 작년 말부터 끊임없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에 한미연합훈련 야외 실기동 훈련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해서 이 고치는데 한 3개월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8월 말, 뭐 9월, 10월 그 정도 되면은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밀고 올라가서 접수하는 것도 불가능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북한을 접수할지 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훈련하는 척 하면서 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밀고 올라가는 척 하면서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국방부 집무실을, 청와대 안 들어가고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이게 하나의 궤적으로, 하나의 세트로 지금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입니다.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반발할 거고 민주당이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경찰의 싸움이 되는 거고 경찰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잡아들일 겁니다. 뭐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벌써 노정희 중앙선거위원장을 지금 수사를 착수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4.15 총선 부정선거 수사로 이게 확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재명 부인 뭐 법인카드 사용 의혹 수사 착수했고 그리고 경찰이 또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수사를 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투톱으로 뭐 잡아들이기 시작하면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자, 한미연합군이 만약에 북한을 접수를 하고 주한 미군이 주북 미군으로 성격이 이게 바뀐다고 했을 때 중국은 수도를 북경에서 저 내륙 지방으로 옮겨야 됩니다. 예. 한국의 그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에 들어가 버리니까 옮겨야 되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이 세계 기업들이 북한으로 가서 공장에서 뭐 물건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삼성 핸드폰이 메이드 인 베트남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메이드 인 베트남보다 더 싸게 팔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국이 전 세계 가진 시장을 다 쓸어버리고 조선소도 뭐 북한에서 조선소를 만들어 가지고 배를 건조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 조선 시장은 한국이 다 장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전기전자, 반도체, 뭐 원전 등등
거의 모든 산업 면에서 한국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하게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거고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지분을 가져가면서 조금 자기들이 이제 배당 수익 가져갈 거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전 세계의 시장을 열어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사실상 한국과 미국이 한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에 뭐 무기도 왔다 갔다 하고 기술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인력, 뭐 에너지, 식량 등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편입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국내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되겠죠. 이제 북한을 접수할 경우 뭐 또 총격전도 뭐 일부는 벌어질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헌법 제10 110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하에서 군사재판은 간첩죄일 경우 단심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형이라 하더라도 군사재판은요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승전 사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들은 뭐 잘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재산을 챙겨서 한국을 뜨실 분들은 빨리 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각계각층의 종북 주사파가 대거 체포되고 처벌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한국에 감옥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오신 분한테 뭐 한 물어보니까는 야,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한 200만 명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하 갱도도 있고 뭐 지하에 뭐 광산도 있고 뭐 등등 하니까 수용소가 부족할 일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종북 주사파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평소에 늘 그리던 북한에 가서 이제 노후를 무상복지, 무상고무신, 무상급식을 하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뭐 그러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친지 김동, 위수 김동, 친애하는 김일성 수령 동지, 위대한 김일성 수령 아바이 동지 그 옆에 북한 땅에 이 묻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점점 뭐 그런 일들이 착착착착 시간이 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야, 이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니까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가고 싶다 하니까 북한으로 보내줄 수 있는 뭐 북한으로 보내주고 뭐 그런 일들이 뭐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국제 정세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이거는 하나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오신 분하고 뭐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뭐 뜬금없이 선문답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 뭐 한 70년 그 집을 썼으면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러시길래 제가 아이 뭐 청소해야죠.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요즘 뭐 살 수가 없다고. 근데 너무 바퀴벌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청소할지 고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만 청소는 청소업체한테 맡기면 되지 뭐 그거를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는가. 청소 끝나면 집에 들어가서 잘 살면 되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한에는 감옥이 그만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야,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한 200만 명 들어가는데 그거 싹 빼버리고 남한에 종북 주사파들 거기 집어넣고 거기서 수용됐던 사람들을 이 수용소에 간수로 정치범 수용소에 간수로 그렇게 채용을 하면은 일자리도 해결되고 북한 가고 싶어 했으니까 북한에 갈 사람 북한 가고 그러면 뭐 서로 윈윈하고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웃자고 그런 이야기를 몇 년 전에 했는데 그게 돌아가는 게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고요. 이승만 대통령 뭐 후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